3. 선천시대. 선천시대는 지상인간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인류가 독립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시기다. 문명이 더욱 분화 변화 발전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태초도법은 희미한 명맥만 남아 지상 인류는 하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늘은 도맥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성현들을 내려보내 인간의 본과 정체성, 가야 할 길을 전했다. 그러나 태초 때처럼 정교 통합의 수장이 되어 도를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인간이 주도하는 시대였으므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 도를 펼쳐야 했다. 선천시대의 성현들로는 부처, 공자, 예수, 증산이 있다. 4대 성현이 전한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후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고 이들 종교는 지역의 성향과 특성, 특징, 특색에 따라 더욱 분화 변화 발전했다. 그래서 후대의 일정 부분 인류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경계가 나뉘었다는 것은 천상신명계와 지상인간계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상인간계의 역사가 시작된다. 지상인간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상승 확장 발전이라는 인간의 본과 정체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식의 최대치를 여러 방법, 방식, 방편으로 다양하게 적용, 실행, 구현해내는 과정이 인간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간 역사는 두 가지 생명 유지 방식의 근간을 두고 발전해왔다. 하나는 자신 안의 변화로서 인간 자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진화시켜 나간 방식이다. 선천시대 인류는 질병, 바이러스, 자연환경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에 직면했다. 그러한 위협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환경과 여건에 적응하여 자신의 신체 조건 및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이 인간 진화의 한 축이 되었다. 다른 한 축은 자신 밖의 변화로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 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낸 방식이다. 소위 종교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도의 확립, 의술, 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생존 차원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사유를 하게 되었다. 사유의 중심에는 인간 스스로 묻는 자신의 본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본능처럼 자리했다. 종교나 철학, 사상 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본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한계 내에서 판단, 선택,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그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경지를 무유형적으로 적용, 실행, 구현해낸 산물이 종교, 철학, 사상이다. 이러한 인간 정신의 산물은 삶의 안정성을 주어 생존 효율을 높였다. 현재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여러 전문 영역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러한 분야도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 즉 생존 문제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고차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정치는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 충돌을 최소화하여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게 함으로써 각자의 생명을 더욱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의 하나다. 그런데 선천시대 인간의 성장 방식은 분열을 통한 발전이었으므로 진화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절차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극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선과 악, 흑과 백, 좌와 우 같은 이념들이 그것이다. 사실 지상의 역사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발달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과 반이라는 이분법이 합을 이루어 그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그 답이 완전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또 다른 반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과 반의 흐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다. 요약하면 선천시대의 인간에게는 개체 의지를 통한 판단 선택 결정에 권한 책임 의무가 있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인간이 어디까지 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자신 스스로 탐색하고 펼쳐온 과정과 절차가 인류 역사였던 것이다. 선천시대 인류는 인간 의식이 진화할 수 있는 끝 지점까지 이른다. 4. 후천이 열리는 과도기. 태초일의 인간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위기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뛰어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인간의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의식의 진화를 통해 고도의 정신 문화와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예기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인간은 왜 이렇게 부조화스러울 수밖에 없고 인간 정신의 완벽한 구현이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와 환경문제 등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태 행위 현상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왜 존재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본과 정체성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일어나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분열 방식의 선천 역사를 끝내고 삼원법적 통합 방식의 후천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왔지만 그것은 본질적 의미에서의 창조, 인간이 신이 되는 빛의 상승 작용이 아니었다. 지금껏 인간이 행한 창조는 하늘에 이르기 위한 준비 과정과 절차였다. 즉 신의 섭리를 찾아가는 과도기적 창조였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창조란 빛을 물질화 시켜내는 과정과 절차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는 자신이 지닌 빛의 수준 내에서의 창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빛의 레벨이 5라고 했을 때 인간 의식을 극대화시켜 정신과 물질의 진화를 5에 가깝게 이끌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5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림 21. 선천과 후천의 빛나툼 과정. 즉 인간의식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신의 의식에 이르러야 한다. 빛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인간과 신 사이에는 차원적인 격차가 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존재의 근본 빛이 완전히 변화한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새로운 빛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선천 시대에는 인간과 신의 세계가 창조 섭리적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이제 후천에 이르러 완성의 도법이 내려옴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다. 후천이 시작된 1988년을 기점으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년은 온전한 후천으로 넘어가는 제1주기에 해당된다. 그림 22참조. 이 시기를 후천이 열리는 과도기라 한다. 그림 22. 후천이 시작되는 제1주기. 각주 65. 후천주기, 조화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서 부록에 수록된 빛의 섭리, 후천의 운도수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후천이 열렸지만
물질적 기반의 위계와 질서, 방향성을 가지는 지상에서 후천이 후천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가교 완충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천이 열리는 과도기에는 기존 위계와 질서 방향성이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무유형의 변화가 폭넓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인류는 빛의 상승이라는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특히 2008년 이후부터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된다. 각주 66, 2008년부터 시작하는 변화에 대한 내용은 본서 13장에 수록된 새로운 흐름과 형국의 시작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5. 후천시대. 후천은 모든 것이 원시반본 만법귀일하여 결실을 맺는 시대다. 이는 천지인이 창조되어 분화 변화 발전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조화와 완성, 거듭남의 시운에 들어감을 뜻한다. 모든 존재들이 정화, 순화, 승화와 조화, 상생, 상합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 원시반본, 만법귀일하는 것이다. 후천에는 궁극의 하늘이 열린다. 그 이유는 천지인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궁극의 하늘문이 열려야 진정한 천지인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빛의 차이로 인해 천지인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조화상생 상합시킬 수 없다. 태초는 3천, 선천에는 5천 하늘이 열렸고 후천에 이르러서야 궁극의 하늘이 열리게 된 것도 모든 것들이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후천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정기신이 물질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시운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역으로 하늘빛이 지상 물질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의식이 상승한 만큼 상승한 그 빛이 다시 인간의 상태 행위 현상을 통해 물질화되는 과정과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기신의 이치와 원리에 의한 빛의 상승 도성과 신기 정의 이치와 원리에 의한 빛나툼 구의 순환 원리다. 이런 원형의 순환 이치와 원리에 따라 인간 안에서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의 빛이 밖으로 나투어져 세상을 조화시킨다. 즉 천지인의 조화는 인간이라는 개체와 대우주라는 전체가 하나의 흐름과 형국으로 맞물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제 인류는 신인 하빌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간 시대의 마지막 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신인류의 시대, 즉 도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봄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 여름을 거치며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도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불변의 창조서입니다. 현재 인류는 도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태초에 하늘천, 땅지, 사람인에서 선천, 후천을 통해 사람인, 땅지, 하늘천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 소우주인 인간의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통해 대우주와 태공도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이루게 되므로 변화의 폭과 깊이가 전례 없이 큰 대변혁의 시기인 것이다. 선천시대는 인간이 주도한 시대였으므로 그 역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천이 열린 후부터는 인간이 어떤 마음과 마음가짐으로 밝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실천하는가에 따라 상태 행위 현상의 결과가 달라진다. 말 그대로 상태 행위 현상의 개벽과 그에 따른 존재의 개벽이 일어난다. 기존에 진행된 진화의 차원을 넘어 빛의 상승이라는 궁극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6. 후창세 시대. 태초 시대가 신명의 역사라면 선천 시대는 인간의 역사며 후천 시대는 도인의 역사다.
전창세 시대는 창조 역사의 시작이고 후천은 모든 존재가 본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이루는 시대다. 그리고 후천이 지나면 다시 겨울이 도래하는데 이때 기존의 모든 것이 한 차원 거듭나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전창세 시대에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후창세 시대에 또 다른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전창세와 후창세는 흐름과 형국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실제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은 금제봉인 결계되어 있다. 새로운 차원의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후창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뿐이다.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역사가 바로 후창세 시대의 창조 역사다. 그래서 후창세는 기존의 어떤 성현들도 하늘의 어떤 신명들도 전할 수 없는 역사다. 원시반본 만법괴의를 통해 후천이 완성되고 후창세에 이르러야만 알 수 있는 궁극의 창조 역사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전창세에서 후천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전 과정과 절차가 후창세 역사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다.